충북 제천에서 의전 사무실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의전 문화원 이렇게 대표 김영래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네네. 저희 또 이제 좀 사담이긴 한데 큰 아들, 큰 며느리, 셋째 아들, 우리 와이프, 저 또 포함해서 막내 동생까지 이 업에 있어요. 온 가족이 그러면 전부 그렇다고 봐야죠. 그럼 윗대 손자들께서는 아버지가 동네에서 이런 일을 좀 하셨어요. 그 영향을 받은 거죠. 왜냐하면 동네에서 직관을 보시고 또 이런 염을 하고 그러면 어르신하고 대우를 엄청 잘해주더라고요. 그걸 어릴 때 봤어요.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장례식장을 인수하게 된 친구가 있어서 좀 해달라고 그러길래 해보자, 돈 많이 주냐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월급 15만 원 받았어요. 30년 전에 15만 원 받았는데 하루에 염을 하면 150만 원은 기본이고 그냥 하루에 보통 2, 300만 원씩 들어왔어요. 그때 당시에요? 예, 노잣돈 문화가 있었으니까. 노잣돈으로. 그때는 노자를 놓는 문화가 있었거든요.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래서 평생 그 돈이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. 그 업이 이렇게 현대화로 바뀌면서 전부 다 상주회사나 이런 게 생겨서 촌지 문화가 없어졌잖아요. 네, 수고했다고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본인 이름 써서 부의함에 다시 넣어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10배로 제가 뭐 물어내야 된다거나 회사에 저도 얼마 전까지는 작년 5월 달까지만 해도 회사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제가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큰 기업 장례를 하는 회사에 제가 그 본부장으로 몸담고 있었어요.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네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여나 아니면 이제 그 초상 집에 가면 네네. 이제 어르신들 고인분들 이렇게 가시라고 우리가 노잣돈을 이렇게 좀 네네네네, 주시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그거를 그 장례 지도업을 하시는 장례사에 관계되어 있는 그분들이 개인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그 가족분들의 부의함에 그걸 다시 넣는다는 거예요. 전에 문화는 안 그랬는데 네. 이게 상조회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이게 좀 투명하게 하자. 그래서 전에는 노잣돈을 요구를 했어요. 사실은 먼 길 가시는데 여비 좀 드리세요 이렇게 유족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슬쩍 빠져나가 있었거든요. 문틈으로 봐요. 얼마큼 쌓이나 여기다 놓으라고 그러고 그걸 본인이 가졌어요. 그 둘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본인들이 가졌는데 월급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촌지 문화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월급은 올라갔고 그래도 지금도 그냥 뭐 어르신분들 저기 할 때는 고맙다고 하면서 봉투 이렇게 주기는 해요. 근데 받는데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은 예담 특히 뭐 그런 데 쪽은 받아서 그걸 봉투를 다시 거기다 넣어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 10만 원을 받았다. 그러면 100만 원 물어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. 법적으로 그렇게 회사에서 회사에서 내규로 그렇게 만들었죠. 그래도 그런 거는 좀 냅둬도 될 것 같은데. 어차피 감사 표시인데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.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이제 좀 아쉽긴 해요. 촌지가 안 나온다는 건 내가 그만큼 못 해줬다는 거잖아요.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.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저는 이렇게 누가 수고했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봉투를 이래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잘 쓰겠습니다 이러고 그거를 내가 다시 내 이름을 써서 부의함에 넣더라도 일단은 줬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 문화 자체가 저희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유족도 장례지도사한테 표현할 길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. 선생님 그 장례 지도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. 처음에 그 어떤 사고가 났든 아니면 어떤 뭐 병환이시든 그러면 그 유족들을 먼저 만나기 전에 다 선생님들을 먼저 만난 후에 유족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게 되잖아요.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. 예.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그 먼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그분에 대한
예의와 이미 조금 사망한 상태지만 그 예의 대하는 예의와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올라가시는 길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뭔가를 표현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으실 텐데 네, 있습니다.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그걸 저희 한번, 이제 네. 처음 영안실에 이렇게 고인이 들어오시거나 할 때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들 얘기예요.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. 그 연락을 받고 모시고 와서 수시라는 거를 거둬요. 수시. 이게 염습을 하기 전에 수시를 먼저 하거든요. 가지런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모시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찡그리거나 굳어 있는 표정들을 이렇게 바르게 좀 이렇게 좀 만져서 이렇게 찡그린 것도 좀 이렇게 환하게 펴놓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이 살아오신 과정이 힘들게 사셨구나 아니면 좀 곱게 사시던 분이구나 이런 게 표정에 나타나고 피부에 나타나요. 그러면 곱게 저기에서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다 내려놓고 마음 편히 잘 가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죠. 그런 이제 어쨌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시다가 유명을 달리해서 가시는 거니까 가시는 길 소풍 끝내고 잘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빌어주죠. 그러니까 종교에 따라 그분 종교는 처음에 저희가 몰라요. 그렇겠죠. 유가족을 만난 다음에 이제 상담하면서 종교가 나오죠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종교에 맞춰서 다시 이제 또 얘기도 해주고. 뭐 목사님이 오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목사님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스님 안 오시는 경우도 있으면 저희가 뭐 같이 불경도 해주고 맞아 기도도 해주고 그런 것도. 예. 그런 걸 직접 다 이렇게 또 장례 지도사들은 거의 다 그걸 다 할 줄 압니다. 근데 그 배우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이렇게 몸으로 습득을 하는 거죠. 이게 자꾸 보니까. 그리고 뭐 지금 선생님 말씀도 들어봤지만 아까도 그 여성 최초의 1호 명장이 네네네. 되신 그분께서도 또 아버지께서 또 이제 네, 그 그렇습니다. 일을 하시고 그래서 네. 가업 전체로 다 이루어 오시는 경우들이 거의 조금 많습니다.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보고 익히고 했던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그렇습니다. 같고. 그런 경우가 거의 많죠. 그리고 뭐, 예, 예. 그 이제 35년 동안 이렇게 해오셨는데 네. 지금 아까 특별하게 명장, 명장. 보건 명장 1호. 네. 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네네. 그럼 보건 명장께서 그 하시는 특별하게 하시는 일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네. 그리고 이제 2박 3일 동안 체험하면서 제가 이제 잠시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네네. 그 국가적으로 큰 재난 사고 또 어떤 뭐 비행기 폭발 사고 이런 거를 많이 투입이 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. 예. 그럼 그 현장에 가셨을 때 그 상황을 시신을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의 어떤 후처리 그 유가족한테 인계하기 전까지의 네네. 그 과정들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좀 축소하셔서 네네. 그나마 그래도 좀 디테일을 좀 살려서 해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가장 최근에 게 이제 무한 비행기 사고인데 거기는 이제 경찰들하고 소방관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긴 했어요.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시신을 찾는 건 아니고 그 잔디밭의 큰 넓은 곳에 조각 하나라도 다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찾아요. 찾아서 지퍼백에 담아 가지고 그걸 요만한 거 하나라도 가방에 넣어요. 시체포라고 그러는 그 시체낭이라는 가방에 긴 게 있어요. 거기다 넣어서 그 안에 경락고가 굉장히 넓거든요. 거기에 쭉 깔아놔요. 그게 한 얼핏 봤을 때 900개가 훨씬 넘었으니까 가방 쭉 늘어놓은 게. 그리고 몸통만 있는 분도 있고 뭐 다리만 찾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국가수팀이 DNA 검사를 해서 한 가방에다 다 몰아 넣어요. 한 사람 거에다가. 그리고 번호 매기고 몇 번. 그래서 번호 매기면 요건 거의 다 찾았다 싶으면 저희한테 오죠. 저희가 방 2칸을 열어놓고 테이블 10개를 세팅을 해놓고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오죠. 그러면 제일 안쪽서부터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해서 이제 팔다리 떨어진 걸 제가 이제 열어서 보고 확인. 여기는 어디 부위 이렇게 해서 쭉 늘어놓고 봉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
여기 요렇게 팔다리는 여기서 꼬매. 그러고 나는 머리, 얼굴 만드는 쪽. 그리고 저랑 같이 여기 오늘 같이 올려다 안 왔는데 저희 와이프가 얼굴은 담당. 실밥이 보이지 않게 꾸며야 되니까. 그래서 그거 전문이라서 그거 하고 저는 이제 좀 이쪽 뒤쪽이나 이런데 그리고 팔다리는 거기 같이 오신 분들이 또 할 줄 아니까 하고 그것도 이렇게 분야가 또 분야를 이렇게 제가 전문 나눠주죠. 분야가.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해주고 마지막에 그 모셨던 게 이제 3살짜리 아기 막 울면서 했어요. 거기 있는 지도사들이 다 울었어. 안타까워서. 그래도 엄마가 아기를 꼭 안고 있어서 좀 덜 다치긴 했는데 머리가 없어서 그걸 다시 만들어줬거든요.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. 그게 저희가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바로 모시고 장례식장 가서 이제 옷 입히고 수의 한 벌 입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옷을 못 입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팔도 붙이고 뭐 이렇게 불에 탄 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펴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다 해놓고 그런 거 요번에 했고 전에 이제 뭐 독도 헬기가 떨어졌을 때 그 소방관 5분 뭐 2분은 못 찾았지만 결국은 거기도 투입이 되셨어요? 예, 거기도 저기 직접 해서 저기 했고 밀양 화재나 제천 화재 때도 제가 다 그 3개월 넘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큰 사고에는 거의 다 투입이 됐었어요. 행안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. 제 이름이.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큰 사고가 터지면 저한테 먼저 전화가 옵니다. 이렇게 좀 와달라고. 그래서 사실은 무안까지 너무 멀다 그랬더니 전화 오는 데가 많더라고요. 여기저기서 꼭 와달라고. 그래서 와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저 이런 질문은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. 네네. 사고 현장이고 네. 굉장히 막 그런 폭발 현장이고 이러면 네네. 시신의 어떤 일부를 네. 파손된 어떤 훼손된 일부를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. 있습니다. 예. 못 찾을 수 있어요.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? 그런 경우는 없는 쪽은 다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팔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. 만들어 준다는 뭘로 어떤 재료? 이 안쪽은 저희가 부목을 이렇게 뼈를 만들어서 넣고 바깥에 어느 정도 탈지면으로 감고 그 다음에 인조 피부를 여기다 감아요. 그렇게 해서 피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리가 없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옷이라도 한 벌 입고 우리가 의족을 하잖아요. 없을 때 네네. 그것처럼 하늘에 시신도 가서도 똑같이. 성한 몸을 가지고 가시게끔 해주는 게 저희 일이고 그래서 장례지도사들은 누구나 다 바느질 조금씩은 하거든요. 이게 이제 봉합이라고 그러는데 그 슈처를 조금씩은 하는데 정밀하게 하는 거가 좀 이제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좀 드물고 그거는 이제 따로 가르치는 데가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학원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시군요. 예,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례지도사들이 그 봉합을 배우고 싶으면 제천에 와서 제가 제천에다가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강을 제가 다니고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서울 쪽으로도 가고 뭐 또 저기 대전 보건대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. 요번 무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거기에. 그래서 엄청 뿌듯했습니다. 네. 참, 정말 그 명장님들도 참 많으시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 아까 말씀한 30여 분 정도의 명장님이 계시다고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분들도 다 제각각의 예, 어떤 전문 분야가 다 다르고 지금 이제 여기 선생님께서는 보건 명장 시신을 복구하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1호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고 대개는 보면 제가 그게 안타까운 게 물에 빠져서 실종됐는데 한 17일이나 이렇게 돼서 여름에 찾으면 부패가 엄청 심각해요. 그러면 장례식장에서는 거의 그냥 이렇게 관에다 넣고 위에다가 수의를 한 벌 넣어주고 관뚜껑 덮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게 유가족들은 마지막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. 그렇죠. 못 보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. 할 줄 모르니까 그래. 아니 근데 그걸 해야 전보다 돼. 그 시신이 이제 훼손됐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고를 당했다는 걸 알지만 네네. 그 어떤 훼손된 상태인지는 시신을 모르죠.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
정말 아주 참혹할 상태면 네. 그걸 보면 더 큰 충격이 있을 그럴 거 수 아니에요. 있어요.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족 대표 한 분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분이 내 가족인 거를 확인을 시켜줘요. 그래서 지난번 그 충주에서 수해 때 그 구조 출동 나갔다가 실종된 분이 계셨어요. 그래 17일 만에 찾았는데 아버지가 최초에 그거를 봤어요. 그분을 보고 형편없이 이렇게 문드러졌는데 그 다음날 제가 입건할 때 얼굴을 복원을 싹 해놨어요. 냄새 안 나게 해놓고. 그랬더니 내려오셔서 뭐 형제들하고 친구들 다 내려 동료들이랑 다 와서 마지막 이별하세요 했는데 엄마를 안 데리고 내려왔어요. 사실은 안 데리고 내려온 게 그 험악한 걸 자기가 봤잖아. 그래서 그거 보면 쓰러질까봐 안 데리고 왔어요. 충격받으실까 봐. 그래서 와서 보더니 이 정도면 너 엄마가 와서 봐도 될 걸 그랬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. 그래서 근데 제가 말렸어요. 그거가 그냥 성한 사람도 자식한테 막 매달리고 그러거든요. 그런 게 자식이 죽으면 그렇게 매달리고 근데 부모가 죽으면 좀 덜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굉장히 막 옆에 서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울게끔 막 슬프게 울어요 엄마가. 그래서 안 모시는 게 좋겠다. 그냥 그렇게 해서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. 정말 제가 많은 유가족분들을 또 대신할 수는 없지만 네. 그 마음의 일부분이라도 참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. 저희가 하는 일인데요.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걸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시고 이랬던 분이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은 그래도 뭐 성한 몸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제 많이 애들 가르치고 하려고 그럽니다. 네, 네. 그러면 선생님, 그 우리 이제 2박 3일간 짧은 이 네. 체험을 하셨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이제 현대의 이 장례업과의 네. 또 전통의 이 상여와 네. 의 결합이 된다면 어떻게 좀 더 진척이 된다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계속 영위할 필요가 있나 없나 예,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. 일단은 상여라는 게 전통 문화잖아요. 전통 문화인데 이게 계승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봐요.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으니까 이게 우리 상여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의 뿌리잖아요. 근데 이 뿌리를 모르면 장례 쪽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조금씩 가는 데마다 변형된 것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그 이사장님이나 뭐 다 아시겠지만 상여가 이게 조금 소형이었잖아요. 네, 네, 네. 저는 생각하고 올 때 상여 체험 그래서 대트를 생각했어요. 40명 이상 매는 그런 거. 그런데 그거를 상상을 하고 왔는데 그런 거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이 모질라잖아요. 지금 마을에서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회용으로 줄여서 숫자가 10명도 안 되니까 여기는 8명으로 해놨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분들은 힘들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이 있어서 저는 거저 먹었거든 사실은. 그걸 매도 그 키 큰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끈만 잡고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. 힘 안 들이고 예, 그러신 것 예, 같은데.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예전에 한번 이게 힘이 좋다고 제가 이제 운동하고 이래서 힘 좋다고 앞에 세우더라고. 맨 앞에 여기 다 까졌어요. 그 다음부터는 저 거기 앞에 안 서고 키 큰 사람 앞에 세우고 노하우가 뒤에 생기신 거구나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 나는 이거를 여기만 이게 아니라 이제 부탁드리고 싶고 뭐 이런 게 이제 전국에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다 참여해보고 싶어요. 네.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우리 장례 지도사들 후배들 계속 매달 이렇게 한 학원에서 매달 30명씩 나와요. 서울에 있는 학원만 해도 한 10개가 넘거든요. 30명씩 배출되고 학교에서도 또 매년 그렇죠. 한 40명씩 배출이 돼요. 우리나라에 7개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데 걔네들은 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거든요.
그 걔네들한테 나는 이걸 계속 이렇게 해서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자꾸 현대화되다 보니까 리무진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게 가끔 간혹 이렇게 한 번씩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장례지도사가 네네. 가족들한테 이렇게 꽃상에 한번 태워드리죠. 원래 내가 죽어서 꽃상에 하나 한번 탈 수 있을까?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. 그렇죠. 그 꽃상에 대신에 리무진이 많아졌으니까 제천에서 간혹 하는 게 뭐냐면 화장장 입구에서부터 상여매가지고 가요. 거기까지. 그렇게 하는 분들 내가 한숨 몇 번 봤거든. 그러니까 저도 이 체험을 통해서 네.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고전과 현대가 이렇게 같이 융합이 될 때 그러면 그 문물은 계속 영위를 하되 그렇죠. 그래서 리무진은 앞에 현대 문물은 대기하고 있고 그 꽃상여도 지금 여기처럼 조그만 축소된 것이라도 해서 콤백이라도 좀 모실 수 있는 그 공간이라도 해서 어떤 그런 형태로도 하고 같이 전통과 현대가 같이 어우러진다면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데가 물론 꽃상여는 아니지만 상여처럼 해서 하는 곳이 이제 불교 쪽에 답이 할 때 그런 게 있어요. 리무진으로 어느 정도 오고 거기서부터는 스님들이 돌아가신 법구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메고 아니면 상여처럼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렇게 운구해서 거기 다비장까지 가는 그런 거를 조금 섞어서 하는 게 있어요. 그래 참 보기는 좋아요. 그게 거리가 멀면 리무진으로 일단 가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그렇게 가는 거.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. 또 다른 그 새로운 장례 문화가 탄생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. 예. 아무튼 선생님 아유 아닙니다. 35년 동안 그 힘들고 또 역경도 있었을 테고 많이 좀 고되시고 또 슬프고 그런 것들을 유가족들 분들과 함께 항상 해오셨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? 네 그렇게 계속 뭐 제가 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. 그 다른 명장 선생님들과 네. 그리고 또 후학들과 같이 한번 정말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의 향기가 계속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장례 문화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예. 네.